유혈모기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시야에 포착된 건 한 마리의 무당개구리. 갑작스런 뱀의 출현에 놀란 것도 잠시, 달아나는 대신 갑자기 머리를 치켜든 녀석. 느닷없는 방어 태세에 당황한 건 오히려 뱀이다. 잠시 후, 이 팽팽한 신경전은 무당개구리의 한판승으로 끝이 난다.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뱀을 물리친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3월) 봄을 시샘하는 마지막 눈이 내린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법. 봄은 계곡에도 찾아온다. 아직은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에 무언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룡뇽이다.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도룡뇽이 번식을 위해 계곡을 찾았다. 도룡뇽이 때로 모인 곳은 가느다란 막대. 알을 고정시키기 위한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 또 다른 봄의 전령사는 북방산 개구리. 이미 이 녀석들은 짝을 만나 산란을 준비하고 있다. 북방산 개구리 알과 울음소리는 봄의 산골짜기를 뒤덮는다. 농촌 들녘이 한 해 농사를 위해 분주해질 무렵, 산골짜기에선 또 다른 생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긴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무당개구리다. 아직 겨울잠에서 덜 깬 듯 동작이 굼뜨다. 무당개구리들은 서둘러 물가를 찾는다. 겨우내 말라있던 몸을 적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선을 끄는 녀석이 하나 있다. 앞다리가 기형인 무당개구리다. 하지만 장애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무당개구리에겐 가장 평화로운 때다.
무당개구리 한 마리가 사냥에 나섰다. 먹잇감은 작은 곤충. 잽싸게 몸을 날려 사냥에 성공했다. 무당개구리는 주로 눈앞에 움직이는 곤충을 사냥한다. 혀를 길게 뻗어 먹이를 잡는 개구리에 비해 사냥 기술은 떨어진다. 그래서 가끔 사냥한 먹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녀석은 결국 먹이를 지켜냈다. 이 녀석은 물에 빠진 개미를 발견했다. 손쉽게 사냥에 성공.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그만 개미에게 혀를 물려버린 것이다. 눈앞에 움직이는 것은 뭐든지 공격하는 습성 때문에 가끔 곤욕을 치른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선명하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무당개구리. 그렇다면 무당개구리는 어느 곳에 서식하는 것일까? 무당개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종이 있다. 배가 노란 노랑배무당 개구리는 주로 유럽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폭넓게 서식하고, 배가 빨간 무당개구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접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개구리다. 무당개구리는 산 정상 부근, 물이 시작되는 곳부터 발견된다. 찬물을 좋아하는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꼬리칠의 도룡뇽, 물두꺼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냉수성 양서류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 사는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은 곧 환경이 때묻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당개구리가 머무는 곳의 수온은 어느 정도일까? 13.7도, 아주 차가운 물이다. 이른 아침, 번식을 마친 도룡뇽이 물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도룡뇽을 발견한 무당개구리.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이다. 도룡뇽에게 시비를 걸어본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무당개구리. 그런데 뭔가 일이 꼬인 모양이다. 괴로운 듯 연신 땅에 입을 비벼댄다. 도룡뇽을 공격할 때 그만 입에 돌이 들어갔다. 뒤늦게 단비가 내린다. 그동안 산골짜기에서 때를 기다린 무당개구리들. 일제히 이동을 시작한다. 번식을 위해서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물이 고여있는 논. 논을 찾은 녀석들은 서둘러 짝짓기에 돌입한다. 이 녀석들은 암컷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 한편 논으로 향하지 못한 녀석들도 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농수로에 그만 빠져버린 무당개구리다. 할 수 없이 녀석들은 물이 고여있는 농수로 일부분을 산란처로 택했다. 이곳에서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집요한 포접을 시작한다.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들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논에 모내기를 위한 물대기가 시작됐다. 무당개구리에게 비상이 걸렸다. 집채만한 물살이 밀려온다. 거센 물살은 닥치는 대로 무당개구리를 집어삼킨다. 가까스로 수로의 벽을 잡은 무당개구리. 하지만 이마저도 곧 놓치고 만다. 이 녀석은 끝까지 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살에 살아남기 위한 무당개구리의 노력은 계속된다. 난데없이 찾아온 물벼락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결국 콘크리트 농수로는 무당개구리의 번식을 허용치 않았다. 하지만 무당개구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능숙한 솜씨로 수직절벽을 오르는 무당개구리. 마치 암벽을 타듯 필사적으로 벽을 오른다. 마침내 수로 탈출에 성공한 무당개구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다. 수로 탈출에 성공한 녀석들. 이번엔 살금살금 수로 위를 걸어 논으로 향한다.
하지만 힘들여 도착한 논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무당개구리 부부는 논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참 애를 쓴 끝에 겨우 탈출에 성공했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겨 찾아온 논. 하지만 논은 무당개구리를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됐다. 잠시 논을 떠난 무당개구리들. 모내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논으로 향한다. 논은 금세 무당개구리로 북적인다. 이제야 논은 무당개구리 세상이 됐다. 무당개구리 수컷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짝짓기를 위해서다. 그런데 무당개구리 수컷에겐 울음주머니가 없다. 일반적인 개구리 수컷은 울음주머니가 있어 번식기에 큰 소리를 내며 암컷을 유혹한다. 하지만 울음주머니가 없는 무당개구리 수컷은 아주 작은 소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대구 다사고등학교의 김찬곤 교사는 무당개구리 수컷의 울음소리를 연구했다. 보통 무당개구리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낸다. 하지만 수컷끼리 포접했을 경우 아래 수컷은 짧고 빠른 소리를 낸다. 그러면 위의 수컷은 바로 포접을 푼다. 수컷만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무당개구리는 그 청개구리나 참개구리에 비해서 그 울음 주머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들은 그 완벽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짐으로써 번식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은 가끔 수컷과 힘겨운 싸움을 한다. 이미 알을 낳은 암컷은 수컷의 포접을 피해보려 하지만 수컷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암컷이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번식을 위한 무당개구리 수컷의 노력은 집요하다. 이번엔 물두꺼비가 무당개구리에게 걸려들었다. 무당개구리 수컷의 소리 신호를 알리 없는 물두꺼비. 그만 된통 당하고 만다. 심지어 흙을 암컷으로 알고 포접하는 녀석도 있고, 죽은 무당개구리를 껴안고 있는 녀석도 보인다. 보통 암컷 한 마리에 10마리 넘는 수컷이 달라붙는 집단 포접도 흔한 광경이다. 그렇다면 무당개구리 수컷이 포접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컷이 암컷보다 10대 1 정도로 많아요. 그럼 생명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족 번식의 본능인데 10개체, 쑥놈 10개체, 암놈 1개체면은 메이팅을 하고 나서 포접을 하고 나서 나머지 9마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9마리는 만약에 짝을 못 찾으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짝을 지은 암컷한테 가갖고 수컷을 띄어내려고 아주 집요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택받은 수컷은 곧 암컷과 함께 산란 준비에 들어간다. 수컷은 암컷의 배를 꽉 조이고 등을 자극한다. 이렇게 무당개구리 부부는 2, 3일 정도 붙어 생활한다. 드디어 암컷의 산란이 임박했다. 암컷의 진통이 시작됐다. 수컷은 알을 낳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알에 골고루 정액을 뿌려 알의 수정을 돕는다. 알은 한 번에 보통 8개 정도를 낳는다. 암컷은 산란 직후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 알을 땅바닥에 고정시킨다. 한 쌍의 무당개구리 부부는 4대차례에 걸쳐 모두 4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보통의 개구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다. 수정된 무당개구리 알은 일주일에 걸쳐 서서히 올챙이로 변모해 간다. 갓 태어난 올챙이는 돌이나 풀에 붙은 이끼를 먹으며 스스로 성장해 간다. 미국 포틀랜드시에 있는 리드 대학. 이 대학의 카플란 교수는 한국의 무당개구리만을 30년 가까이 연구했다. are much more delicate. 카플란 교수의 연구 주제는 동물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밝혀내는 것. 바로 이 연구를 위해 무당개구리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카플란 교수가 무당개구리를 선택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One of the really wonderful things about mudang keguri for us in the laboratory is that they live a very long time, and the females can actually breed and produce eggs for us every 10 weeks at this temperature of 24 degrees centigrade. 카플란 교수가 한국의 무당개구리에 매료된 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3년. 카플란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무당개구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무당개구리 연구를 시작했다. As I had heard, Bombina was an animal that was commonly found in Korea, and that was strong. So it was just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my teaching and research to work with this wonderful animal. 카플란 교수는 우선 무당개구리의 서식 환경과 성장에 관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무당개구리는 냉수성 양서류로 보통 차가운 물가에 살며 번식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산란 환경은 올챙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개구리 암컷은 산란 전에 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알에 많은 영양을 전달해 크고 튼튼한 알을 낳는 것이다. 실험 결과 차가운 물에서 태어난 올챙이는 성장하면서 꼬리 길이가 더 길게 자랐다.
꼴의 길이는 헤엄치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꼬리가 긴 올챙이는 천적을 만났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쳐 천적을 피할 수 있다. 실험 결과 18도에서 자란 올챙이의 생존율이 25도에서 자란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당개구리는 차가운 물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있는 셈이다. The size of the egg that the female produces interacts with the temperature environment that she puts her embryos into. So if she puts her embryos, lays her eggs in cold environments, the embryos take longer to develop, but they hatch out at a much larger size, their nervous systems are more developed, their tails are longer, they're more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threats of predation, and more capable of escaping.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이곳에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에 대한 유전자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무당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에 대한 유전자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무당개구리의 유전적 다양성은 두꺼비, 계곡산 개구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2%를 나타냈고, 이 수치는 전체 평균인 1.5%보다 높았다. 유전적 변이나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군이 변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란을 마친 무당개구리는 원래 머물던 산골짜기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한 녀석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지렁이다. 산란으로 체력을 소비한 무당개구리. 눈앞의 먹잇감을 그냥 포기할 리 없다. 공격이 시작됐다. 녀석은 지렁이의 한쪽 끝을 노렸다. 하지만 지렁이는 이 녀석에겐 너무 큰 먹이다. 아무리 해도 잘라지지 않는 지렁이. 결국 10분간의 씨름 끝에 물고 있던 지렁이를 내려놓는다. 못내 아쉬웠던지 쉽게 지렁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녀석. 한참을 쳐다보다 결국 단념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산으로 돌아온 무당개구리. 이제 녀석들은 겨울이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며 시간을 보낸다. 무당개구리는 가끔 뱀과 마주치기도 한다. 무당개구리를 발견한 유혈목이 당장이라도 무당개구리를 잡아먹을 듯 위협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무당개구리가 몸을 발랑 뒤집는다. 빨간 배를 보고 당황하긴 유혈목이도 마찬가지. 잠시 후 무당개구리는 피부에서 점액질을 배출한다.
어느새 녀석의 몸은 흘러나온 점액질로 흥건히 젖는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개구리의 천적인 유혈모기가 무당개구리를 회피했다. 보잘것없는 크기의 무당개구리가 거대한 뱀을 이긴 것이다. 그렇다면 무당개구리의 어떤 힘이 뱀을 물리친 것일까? 제작진은 서울대 물리약학실의 도움을 얻어 무당개구리가 배출하는 점액질의 성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점액질에서 브래드키닌이라는 독성분이 검출됐다. 브래드키닌은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통증이나 열을 나게 만드는 독성 물질이다. 무당개구리는 바로 이 물질을 통해 천적의 포식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무당개구리는 특이하게도 항생제성뿐만 아니라 흰색의 독성분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독성분에는 그 신경마비라든가 아니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강력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어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개구리의 천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인 독성분을 통해 천적의 위협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무당개구리의 숫자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무당개구리의 숫자가 급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강원도의 두타산과 청옥산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무릉계곡. 제작진은 이곳에서 원시 상태의 무당개구리 번식에 관한 단서를 찾아 나섰다. 2시간의 산행 끝에 도착한 곳은 무릉덩이가 모여있는 안반지대. 이곳에는 자연적인 침식으로 생긴 무릉덩이가 여러 개 있다. 여기에서 제작진은 무당개구리 올챙이를 발견했다. 이곳에 사는 무당개구리가 낳은 올챙이다. 이곳 무릉덩이는 여기에 사는 무당개구리의 유일한 번식처다. 여기 이쪽은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농경지가 없으니까 그런 산 웅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서식을 하게 되죠. 아마 지금 쭉 보셨던 이런 웅덩이, 작은 웅덩이라든가 큰 웅덩이 쪽에 이제 주로 산란을 해서 새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무당개구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웅덩이를 선택해 번식을 해왔다. 하지만 잦은 홍수와 가뭄 때문에 그 숫자는 늘 제한적이었다. 그런 무당개구리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무당개구리 서식지에 인간의 간섭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산간지대를 개간해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인간의 간섭이 무당개구리에게는 큰 호재가 됐다. 모내기철과 무당개구리의 번식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했기 때문. 무당개구리들은 마음 놓고 번식할 수 있는 드넓은 산란터를 인간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무당개구리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마음껏 개체수를 늘려왔다. 현재 무당개구리 숫자는 우리나라 양서류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당개구리 숫자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자락.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해도 무당개구리로 넘쳐났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 유격 훈련만 하면 유격할 때 유격할 때 우우우 그렇게 많이 소리가 나서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즘엔 이 숫자가 많이 줄고 어째다 이렇게 놓으면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줄었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던 무당개구리. 하지만 최근 들어 백두대간 일대로 서식지가 좁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무당개구리의 주요 번식지인 다락론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다락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엔 숲이 뒤덮고 있다. 논의 형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뚝으로 지금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계단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뚝이 있고 여기도 뚝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단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다 거의 농사를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포기하고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못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대단히 이 기계화 농사 짓기 전에는 이거 타산이 안 맞으면 못 해 이런 거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제공됐던 무당개구리의 산란터가 이제는 사람의 방치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무당개구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카플란 교수. 그는 무당개구리가 급속히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 But just recently, within the past 20 years, which is extremely sudden, we've had a tremendous change in the landscape in Korea with a tremendous amount of development, a lot of road development, a lot of barriers set up to the movement of Bombina from one breeding place to another breeding place, and diminishment of the amount of breeding places. As a result, and it's ironic because you would think that agriculture, in a sense, would also not be compatible, but this special frog actually thrived beautifully in agriculture, and now it's the taking away of the agricultural lands, particularly rice paddies, that is threatening them.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형 개구리도 부쩍 늘었다. 지난 5월 18일 강원도의 한 지방도. 올해 새로 개통된 이 도로에 무당개구리가 모습을 보였다. 산란터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 생긴 도로를 건너야만 한다. 목숨을 건 횡단이 시작됐다. 결국 희생양이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번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위험을 무릅쓴 무당개구리들의 이동은 계속됐다.
드디어 도착한 번식지.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물은 없다. 올해부터 이 노는 벼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다시 찾은 산란터. 이제 번식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지금 무당개구리와 우리 사이에 맺은 무언의 약속에 금이 가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와 공존하며 삶을 이어온 무당개구리. 끈질긴 생명력으로 아직까지 우리 곁을 떠나진 않았다. 하지만 30년 만에 그 흔했던 금개구리가 멸종 위기를 맞이했듯이 앞으로 30년 뒤에는 무당개구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